미국의 가정들은 휘발유 값으로 평균 5,000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집값과 이자율 상승으로 모기지 신청과 주택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3주 연속 증가해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구촌에서 불법 자금 도피, 은닉처 세계 1위는 미국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방문길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시험에 어떻게 대응할지 한미동맹을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가정들이 휘발유 값으로 평균 5,000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약 2배나 많은 돈을 자동차 연료비로 쓰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는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은 데다 중국의 대규모 봉쇄가 끝나면 수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가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가정들은 치솟는 휘발유 값으로 연간 연료비를 평균 5,000달러나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테니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휘발유값 지출 규모는 1년 전 2,800달러에서 현재 5,000달러로 근 2배나 늘었고 3월에 3,800달러보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사상 처음으로 50개 주 모두에서 휘발유값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달러로 치솟았습니다. AAA가 집계한 미 전체의 휘발유값은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해 갤런당 평균 4달러 5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4달러 10센트보다는 48센트가 비싸졌고 1년 전보다는 1달러 58센트나 더 뛰었습니다. 1년 전 미국의 평균 휘발유값은 갤런당 3달러였습니다. 앞으로 휘발유값이 내릴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고 전쟁이 쉽게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대도시 봉쇄로 그나마 수요가 감소한 상태지만 6월 봉쇄를 풀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트럭과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디젤도 오늘 기준 가격이 갤런당 5달러 57센트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젤은 세계 물류 시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며 산업을 움직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연료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값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집값과 이자율의 상승으로 모기지 신청과 주택 판매가 감소하는 등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경기 위험을 좌우할 다음 주시 대상이 부동산 시장인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이후 2년간 뜨거웠던 미국 주택시장이 흔들리면서 열기가 식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살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주택이 적어 모기지 이자율과 주택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과 이자율의 상승으로 모기지 신청이 주춤해진 데 이어 주택 판매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주택의 중위가격은 5월 현재 39만 1,200달러로 신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집값은 14.8% 크게 오른 것이며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이 103만 채로 아직 여러 오퍼들이 몰리고 단 17일 만에 판매될 정도로 셀러스 마켓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며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모기지 이자율이 프레디맥의 30년 고정의 경우 5.25%로 1년 전 3%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융자 신청은 급감했고 내 집 사려는 모기지 신청도 전주에 비해 12% 다시 감소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의 판매는 4월에 연율로 561만 채로 전달보다 2.4%나 감소했습니다. 4월에 기존 주택 판매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2020년 6월 이래 최저치로 냉각된 겁니다. 기존 주택 판매를 지역별로 보면 서부 지역이 5.8%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남부 지역은 4.6%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서부와 동북부는 기존 주택 판매가 소폭 늘어났습니다. 페니메이가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민들의 단 19%만 지금이 내 집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는 47%에 달했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봄철인 3월부터 6월 사이 전체 주택 거래의 40%가 집중돼 이루어지는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 기간 중 한층 가열됐던 미국 주택 시장이 2년 만에 열기가 식기 시작해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 전역에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1만 8천 건으로 2만 1천 건이 늘어나며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는 팬데믹 직전의 평균 신청 건수인 21만 8천 건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아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무더기 해고 사태도 모면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14일 현재 21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1천 건이 늘어났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한 주에 신청된 21만 8천 건은 팬데믹 직전의 주 평균과 똑같은 수치여서 팬데믹 직전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선 2주간에 1,6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150건 줄어든 반면 버지니아에선 1,500건으로 150건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한 주간 4만 7천여 건의 실업수당이 청구돼 전주보다 3,300건 증가했습니다. 텍사스는 13,600건으로 130건 늘어난 반면 뉴욕은 13,300건으로 70건 소폭 줄었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 수는 4월 30일 현재 137만 1,500명으로 전주보다 6만 8,900명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 주별 실업보험으로 제공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133만 명으로 전주보다 7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고용지표를 보면 미국은 아직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4월 실업률이 팬데믹 직전에 완전 고용과 근접한 3.6%를 그대로 유지했고 한 달에 4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12개월 연속 40만 개 이상 고용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쇄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과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고용시장이 다소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으로 순이익이 크게 줄고 수요 냉각 조짐에 직면하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이 일손을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감원을 발표했고 트위터와 메타는 채용을 일시 중지했으며 아마존도 직원들이 과잉 상태라고 밝혀 감원 태풍이 몰아칠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도피시켜 은닉해놓은 1위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은 내놓으라 하는 조세 피난처들을 따돌리고 은신처 1위 국가로 꼽혔으며 한국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불법 자금을 가져오거나 돈을 세탁해서 은닉해 놓을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소재 텍스 저스티스 네트워크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불법 자금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액을 가져오거나 돈을 세탁하고 숨겨놓기 좋은 나라 1위에 선정됐습니다. 미국에 은닉해 놓은 불법 자산들은 GDP의 2%나 되는 4,80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평가에서 전형적인 조세 피난처들로 거론돼 온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케이만 군도 등을 모두 따돌리고 처음으로 1위로 꼽히는 오명을 썼습니다. 2위는 비밀 유지에 뛰어난 스위스가 선정됐습니다. 조세 피난처, 은신처의 3위는 싱가포르이고 4위는 홍콩, 5위는 룩셈부르크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6위는 일본, 7위는 독일, 8위 아랍에미리트, 9위는 영국령 버지니아 군도, 10위는 영국령 건지 섬으로 나타났습니다. 11위가 중국이고 12위 네덜란드, 13위 영국의 순이었으며 그년 들어 유명한 조세 피난처였던 케이만 군도가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6위가 한국인데 이어 17위는 대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에서 범죄자들이나 범죄 조직들은 불법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거나 페이퍼 회사 등을 동원해 돈 세탁까지 거친 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은닉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법 자금을 은닉해 놓고 돈 세탁을 하는 2위국으로 꼽히게 된 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2020년 12월에 돈 세탁 방지법을 제정했으나 이를 집행할 재무부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아직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길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지 11일 되는 윤석열 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한미동맹을 포괄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 중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으로 워싱턴을 출발해 알래스카를 거쳐 서울에 도착해 윤석열 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 등의 방한 일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11일째 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맞아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외교 무대에 초선을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24일까지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데 맞춰 북한이 도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자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중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까지 실시할 진정한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모든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enuin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either a further missile test, including long-range missile test, or a nuclear test, or frankly both.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occur while we are in Korea or in Japan.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일각에서 보도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안에서 퇴임한 지 열흘여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북 특사로 파견하는데 한미 양국 정부가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으나 일단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그간 고려해왔던 DMZ 방문도 이번 방안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백악관의 카렌 진피에르 신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첫 만남에서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집중 논의하게 될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최근 갑자기 악화됨에 따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마스크와 검사 키트 등을 한국이 직접 지원하거나 한미양국이 직접 또는 유엔을 통한 지원에 나설지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일 양국 방문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방안을 추진해 국제 공급난 해소와 경제안보 강화에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24일에는 미일 양국의 호주, 인도까지 포함하는 4개국인 쿼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번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시아 중시 정책의 변함이 없음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중국 견제망도 한층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쿼드 4개국에 한국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